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길었던 2023년이 이제 마지막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제가 항상 하는 고정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올 한 해 제가 사용했던 세차 용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 무엇인지를 발표해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도 2023 블랙디테일 어워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컨텐츠는 광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링크를 밑에다가 적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이 컨텐츠를 진행할 때마다 구매 링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제품의 이름을 화면 밑에다가 띄워 드릴 테니까요.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다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굳이 저한테 링크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고요. 제가 올 한 해 사용해봤던 디테일링 제품 중에서 카테고리별로 최고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카샴푸입니다. 카샴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밥집의 깍두기와 같은 거다. 그 브랜드의 곧 얼굴과도 같다. 간판과도 같다라는 설명 많이 드리는데요. 올해 제가 사용해봤던 카샴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카샴푸는 바로 카프로의 리셋입니다. 제 채널을 많이 보셨던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제품이죠. 제가 누누이 정말 좋은 샴푸다라고 강조해왔던 제품입니다. 제가 워시앤토크나 기타 다른 콘텐츠를 진행할 때마다 정말 새로운 카샴푸를 구입해서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카프로 리셋을 능가하는 카샴푸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카프로 리셋은 거품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폼렌스에 넣어도 되고 버킷 안에 넣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윤활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미트질 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윤활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상쾌한 향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에 고압수를 뿌렸을 때도 아주 말끔하게 헹궈지는 정말 카샴푸가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500ml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4리터짜리 대용량 갤런 제품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APC, 다목적 세정제인데요. 제가 올해 사용해봤던 APC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은 바로 빌트햄버의 서펙스 HD라는 제품입니다. 빌트햄버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의 세차용 브랜드입니다. 제품의 패키징보다는 그 성능에 굉장히 집중하는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빌트햄버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서펙스 HD라는 APC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제품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좀 기회가 없었더랄까요? 빌트햄버가 워낙에 유럽 쪽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잘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점이 조금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세정력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다른 APC들이랑은 확실히 좀 차원이 다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추운 날씨 때문에 세차를 자주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염물이 많이 쌓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고압수나 스노우폼만으로는 원하는 세정력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APC의 강력한 세정력을 이용해서 프리워시를 하는 게 안전한데요. 올해 제가 사용했던 빌트햄버의 서펙스 HD는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봤던 다른 APC들보다도 한 차원 높은 세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제품 자체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무거운 제품을 해외에서 이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비가 조금 많이 든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바로 워시 미트입니다. 세차를 한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제품이죠. 제가 오래 사용했던 워시 미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은 바로 강동규 타월의 워시 패드입니다. 강동규 타월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그 디테일링 유튜브 채널 중에 새알람이라고 채널이 있는데 그 남자 두 분 중에서 이게 몸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아마 강동규 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의 이름을 따서 강동규 타월이라는 극세사 브랜드를 런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본 경위가 참 특이한데요.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를 했던 제품은 아니고 올해 중순쯤에 그 새알람 측에서 저한테 그 광고 의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광고를 의뢰하셨던 제품은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오히려 진행이 안 됐었고요. 그 제품을 보내주시는 김에 같이 보내주신 게 바로 이 워시 패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만지지도 않고 그냥 처박아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세차용품들을 좀 정리하면서 발견을 했고요. 그때 이렇게 뜯어봐서 이렇게 감촉을 만져봤는데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차에 먼저 세차를 하면서 써봤는데 이게 예상외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후로 제 차량 그리고 남의 차량에도 써보기도 하고 저와 같이 세차를 같이 하는 분들에게도 한번 써보시고 리뷰를 좀 알려달라, 감상평을 좀 남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카프로의 뎁뎁이라는 워시 미트를 설명하면서 정말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크기가 너무 작다,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제품이 카프로의 뎁뎁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주면서도 크기가 훨씬 커진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에 있는 스펀지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차량의 곡선에 맞춰서 미트질을 하기가 아주 유용했고요. 솔직히 크기가 제 취향보다는 약간 조금 더 큰 편이긴 하지만 그 충진재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좁은 구석에 이렇게 미트질을 할 때도 특별히 그 차량 도장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미트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한 16,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40,000원이 넘는 매드니스 미트와 비교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인데도 아주 높은 퀄리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좀 놀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휠 클리너입니다. 제가 사용해봤던 휠 클리너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은요, 바로 P&S의 브레이크 버스터 휠 클리너입니다. 이 제품 역시 제가 수년간 계속 베스트 휠 클리너로 꼽았던 그런 제품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휠 클리너가 반드시 있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없어도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사실 휠을 깨끗이 닦는 것은 브러싱이나 아니면 휠 미트질이고요. 휠 클리너는 그거를 좀 보조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휠 클리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클리닝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제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P&S의 브레이크 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뿌렸을 때 빨갛게 일어나거나 뭔가 눈에 띄는 퍼포먼스는 적지만 기본적으로 알칼리성의 케미컬인 만큼 기름때를 제거하는, 그래서 타이어를 아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요. 게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부식 방지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 세차 끝나고 나면 브레이크 로터에 녹이 쓸어가지고 브레이크 잡을 때 끼익끼익 소리 나는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이 브레이크 버스터를 가지고 휠 클리닝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녹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어서 브레이크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 그런 불쾌한 경험도 줄일 수가 있고요. 부식으로 인해서 캘리퍼의 색깔이 변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아주 오랜 기간 휠 또는 그 휠 주변에 있는 부품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디테일링 브러쉬인데요. 제가 올 한 해 사용해봤던 디테일링 브러쉬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은 바로 나노스킨의 플래그드 팁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 역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휠 브러쉬입니다. 제가 휠 전면을 닦을 때는 이 브러쉬를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뜻 보면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브러쉬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제품하고는 확연히 다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브러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아주 적당한 탄력이거든요. 이 브러쉬가 너무 뻣뻣하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서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드러우면 클리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노스킨의 플래그드 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스윗스팟, 딱 그 적당한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털의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러쉬는 또 손잡이가 굉장히 짧으면서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휠을 닦다가 혹시 실수로 휠을 치거나 아니면 휠 하우스 도장면 쪽에 충격을 가해줘도 도장면이 깨지거나 큰 스크래치가 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링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휠의 전면도 아주 쉽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드라잉 타올입니다. 세차가 끝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하는 드라잉 타올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올 한 해 사용해봤던 드라잉 타올 중에서 최고의 제품은 바로 기온 쿼츠의 실크 드라이어 2보입니다. 이 제품 역시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기온 쿼츠로부터 광고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었죠. 이때도 이 유리막 코팅제를 받으면서 같이 보내주셨던 타올 중에 이 드라잉 타올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타올까지도 2보가 있었는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제가 세차를 하면서 한번 써봤는데 아니 이게 제가 알고 있던 드라잉 타올의 흡수력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흡수를 잘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있던 실크 드라이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실크 드라이어 2보라는 제품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트위스트 드라잉 타올은 원래 물을 흡수하는데 아주 유리한 형태의 타올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드라잉 타올들은 다 성능이 괜찮은데요. 그런 타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거는 눈에 띌 정도로 성능이 업이 되었길래 이게 왜 그런 거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번에 2보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흡수력이 50% 이상 향상됐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흡수력을 올린 걸까 하고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전의 트위스트 드라잉 타올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털들을 꽈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 차를 드라잉을 할 때 저는 대형 사이즈 보통 2장을 쓰거든요. 근데 이 실크 드라이어 2보 같은 경우에는 한 장만으로도 제 차 SUV 차량을 충분히 다 드라잉을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흡수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비싼 가격인데요. 아까 흡수력이 50% 향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도 다른 드라잉 타올의 한 50% 이상이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가격을 조금만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버핑 타올입니다. 저희가 물왁스를 뿌릴 때나 아니면 왁스를 바르고 나서 잔여물을 닦을 때 사용하는 타올이죠. 제가 올 한 해 사용해봤던 버핑 타올 중에서 최고는 바로 에이탑의 GD형 플러시 타올입니다. 이 제품 역시 지금 몇 년째 제가 최고의 버핑 타올로 꼽고 있는 제품이죠. 제가 이 제품을 제일 처음 만났었던 건 더 렉 컴퍼니라는 브랜드의 이글 엣지리스 타올이라는 제품으로 써봤었고요. 그때 당시에 진짜 어나더 레벨의 부드러움, 너무나도 좋은 내구성 때문에 한눈에 반하게 돼서 그때부터 정말 쟁여놓고 사용을 했던 그런 타올인데요.
몇 년 전에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있는 에이탑이라는 회사다라는 걸 뒤늦게 제가 알게 됐고 대표님과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플러시형 타올을 선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하셔야 되는 게 올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굉장한 섬세한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타올을 그냥 마음대로 쓰다가 휙휙 던져서 그냥 빨래비누로 팍팍 밀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이런 플러시형 타올은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차뿐만이 아니라 내 타올도 섬세하게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분들만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어 드레싱입니다. 올해 제가 사용해봤던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았던 타이어 드레싱. 네, 바로 카프로의 다크사이드입니다. 제가 올해 리뷰도 진행을 했었죠. 우리 지테크니, 기온 쿼츠, 그리고 카프로의 다크사이드까지 이 타이어 드레싱 3대장 중에서 최고를 가리는 컨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가장 좋았던 제품으로 제가 카프로의 다크사이드를 선정을 했었죠.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서 타이어에 아주 쉽게 발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르고 났을 때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광택도도 아주 훌륭했고,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나도 타이어에서 발수력이 계속 유지될 만큼 내구성도 정말 좋다라는 걸 검증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타이어가 과하게 번들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이면 내구성, 광택도, 작업성까지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바로 퀵 디테일러입니다. 사실 퀵 디테일러 참 경계가 모호한데요. 그냥 뿌리고 닦아내는 제품들 모든 종류들을 다 그냥 아울러서 제가 퀵 디테일러라고 칭했는데, 제가 올해 사용해봤던 퀵 디테일러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은 바로 루미너스의 LM 그래핀 스프레이입니다. 사실 이 제품이 좋다라는 평은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연이 없어서 제가 사용해 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기온쿼츠의 캔코트 이보라는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서 제 비교군으로 제가 구입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 비교 테스트에서도 거의 캔코트 이보와 견줄 정도로 아주 높은 내화학성과 내구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산 브랜드도 이 정도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다만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향이 너무나도 독한 몸에 나쁠 것 같은 그런 향이 나서 꼭 사용하실 때는 야외에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작업성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 특히 검정색 차량에다가 시공을 하실 때는 타올을 여러 개 쓰시면서 얼룩이 남지 않는지 좀 자세하게 봐가면서 꼼꼼하게 버핑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유리막 코팅제 참 제가 좋아하는 부류죠. 리뷰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올해 제가 사용해봤던 유리막 코팅 중에서 최고는 바로 나지올의 ZR53입니다. 제가 유료 광고도 진행을 했던 그런 제품이죠. 한간에 소문에는 작업성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름이 ZR이다. 이런 소문이 들 정도로 극악의 작업성이라는 좀 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사용해 봤더니 아니 이게 웬걸? 너무나도 쉬운 작업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급의 제품들과
견줄 정도로 아주 우수한 내화학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해놓은 리뷰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요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유일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30mm 버전, 좀 작은 용량의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너분들이 차량 한 대에다가 시공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발 좀 30mm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폴리셔입니다. 제가 유리막 코팅 못지않게 폴리셔에도 참 진심인 편이죠. 제가 올해 사용했던 폴리셔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은 바로 바토카의 S4라는 무선 폴리셔입니다. 이 제품 역시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요. 바토카로부터 제품만 무상으로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해본 제품인데 딱 한눈에 봐도 플렉스의 PX80를 따라한 제품이구나, 카피 제품이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겉모습만 따라한 게 아니라 그 성능까지도 꽤나 잘 따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K8의 폴리싱 영상 이외에도 제가 많은 차량에다가 이 S4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플렉스의 PX80와 같이 이 범용성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선 폴리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85%, 90%의 성능까지 따라온 것에 반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의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플렉스의 PX80가 너무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이 바토카의 S4를 제가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 제품을 가지고 이걸로 차 한 대 다 광택 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3인치,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극소 부위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차량 전체를 폴리싱하기 위해서는 5인치 이상의 대형 폴리셔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컴파운드입니다. 제가 폴리싱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컴파운드를 쓰게 되는데요. 올해 사용해봤던 컴파운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컴파운드는 바로 코흐케미의 H802라는 컴파운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폴리싱하는 영상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었었던 제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팅력이 좋은 커팅용 컴파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원스텝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차량에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제품이고요. 스크래치 상태가 좀 깊어서 뭔가 커팅과 피니싱을 나눠서 하는 2스텝 이상의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컴파운드입니다. 이 코흐케미의 H8 같은 경우에는 커팅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 워킹타임, 그러니까 오랜 시간 사용을 해도 컴파운드가 말라서 가루가 돼서 난리지는 경우가 적고요. 그리고 좋은 커팅력에 대비해서 데미지가 그렇게 또 많이 남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딱딱한 고경도 도장을 갖고 있는 차량부터 아주 도장면이 무른 일본 차량까지 모두 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팅용 컴파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카테고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주 인상 깊게 썼던 제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터보팬 송풍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짧은 쇼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이 있어요. 이 터보팬이라 그래서 요새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 바람을 내뿜는 송풍기 영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제 지인분께서 한번 써보라고 저한테 주신 제품이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좀 센 송풍기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너무 편하고요. 그러면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의 물기를 날려버리는데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 이 커다란 송풍기를 사지 않으셔도요, 이 작은 터보팬 송풍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냥 이 베어툴, 그러니까 이 송풍기 자체만으로는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배터리가 있다면 그 배터리와 호환되는 모델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지않아서 이 대포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파시고 결국에는 다 이 터보팬 송풍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제가 사용해봤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제품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블랙 디테일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 2024년도에도 우리 즐겁게 같이 세차하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